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제 국제학교 입학하고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. 그랬을 때 물론 입학 전에도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통학을 할까? 대부분 도보 통학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차량으로 이제 학교를 통학합니다. 이제 뭐 초이스는 당연히 부모님이 아이를 학교에다 바래다 주고 학교에서 끝나면 이제 또 픽업해 오고,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렇게 매일 하지 못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기본적으로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니까요.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가장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통학버스입니다. 그럼 말레이시아 국제학교, 저도 뭐 국제학교를 한 50여 곳 이제 방문해 봤지만 보통 이제 저도 꼭 확인합니다. 통학버스가 있는지. 그럼 대부분의 학교들은 통학버스가 있습니다. 이제 뭐 대도시에 있는 학교들일수록 또 그런 경우가 많고요. 어쨌든 통학버스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여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. 확인하시는 부모님한테. 근데 이 통학버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크게 말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학교가 직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.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. 학교가 직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, 뭐 한국처럼 뭐 열 몇 대를 운행하거나 그런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선 거의 상상하기가 힘듭니다. 사실.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도 않고, 그리고 차량도 굉장히 소수입니다. 참고로. 그리고 차량도 이제 한국처럼 그런 큰 통학버스, 뭐 이렇게 한국의 국제학교들 왜 통학버스 있죠? 그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다를 겁니다. 그냥 큰 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네, 뭐 작은 경우에 이제 봉고차 정도의 크기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, 이럴 경우에 참고로 그렇게 그 운행하는 차량 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울 수 있는 인원도 소수인 게 사실입니다. 뭐 학교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그렇고,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통학버스가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특정한 이런 뭐 회사나 아니면 개인들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겁니다. 쉽게 말해서 통학버스 이제 권한을 주는 거죠. 그래서 학부모가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을 원할 경우에 그런 이제 기사들이나 그런 회사, 자기네가 아웃소싱 준 그 전문 업체, 그 기사들을 이제 연락처를 알려줍니다.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뭐 통학버스 요금도 당연히 뭡니까?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집까지 이동 거리에 따라서 비용도 달라집니다. 그렇게 이제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.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내고가 더 가능하겠죠. 쉽게 말해서 기사분하고 이제 뭐 시간을 확인해서 이렇게 뭐 픽드랍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그렇게 이제 됩니다.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세 번째 경우도 흔히 있는 경우입니다.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학교에서 아웃소싱을 준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 학교 전담하는 뭐 전담이라기보다 어쨌든 그 통학버스 기사 연락처를 줍니다. 이제 이런 분들은 개인으로 이제 통학버스를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연락처를 줘요. 그럼 이제 그 기사분하고 또 똑같이 이제 집과 학교의 거리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뭐 시간도 배정하고 금액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됩니다. 이제 세 번째 경우는 학교랑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관련은 없는 겁니다. 그냥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그 학부모님들에게 그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. 기사분 연락처를.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.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통학버스가 있다고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되고 좋은가? 참고로 저는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통학버스 타는 시간이 적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KL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러시 아워 때는요.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. 정말로 차들이 대도시들은 어쨌든 다 러시아워가 있고 출퇴근 시간엔 차량이 엄청나게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뭐 KL, 쿠알라룸푸르도 마찬가지고요. 꼭 쿠알라룸푸르만 그렇습니까?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호바루. 어쨌든 대도시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. 말레이시아가 그 1인당 자동차 보유수가 굉장히
높습니다. 그 비율이. 한국보다 더 높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뭡니까?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겁니다. 특히 이제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더 그렇겠죠.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, 등하교 시간에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사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인데도 막히면은 뭐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어느 곳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교통체증이 심하고 아이들이 그런 걸로 굉장히 체력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.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학교에 갈 때도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서 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.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. 그 한국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사실 경우에 아이가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나가서 그 등교를 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말 이른 시간에 나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런 것도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요. 즉 통학버스가 있다고 해도 아이의 등하교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그 차량 또 환경도 이렇게 뭐 쾌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더 많을 거예요. 은근히 차량의 그런 상태나 이런 뭐 정식 통학버스라고 이게 볼만한 버스들이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함을 많이 감수해야 될 겁니다. 시간도 그렇고 그 차량의 컨디션도 그렇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하교 때 벌써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뭐 하굣길이면 그나마 집에 오는 길이니까 상관없는데 등교할 때 벌써 지쳐버리게 되면 사실 학업에도 많이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체력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저도 뭐 말레이시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국제학교 보낼 때 통학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는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벌써 굉장히 오래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비용도 정말 놀랄 정도로 비용이 비쌌거든요. 물론 말레이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통학버스를 탐으로써 아이가 학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그런 소요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통학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. 기본적으로. 그걸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. 그럼 어떤 방법이 좋냐? 기본적으로 학교랑 집이 가까운 게 가장 좋습니다. 꼭 그게 도보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뭐 자동차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내외, 뭐 한 적어도 20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집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학교를 먼저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집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구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물론 그게 뭐 틀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주재원이 아니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조기 유학으로 그냥 오시는 가정이라면 학교를 먼저 정하고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거지를 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통학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 통학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죠.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학교를 먼저 선택하시고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지를 정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. 참고하시면 또 준비하시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